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출신이자 대통령 후보, 대선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확정된 전과만 4범에 수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 권력의 정점에선 이 초유의 문제적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발점, 처음 확인된 그의 범죄 행위이자 최초의 전과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 들어봤지만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나이 만 38세 시민단체 활동가 이재명이 성남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어릴 때부터 성남에서 살아온 이재명은 1989년 변호사가 된 이후 성남에서 본격적인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유명한 민변 소속이 되어 시민단체와 정치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그는 성남의 운동가들과 함께 여러 시위와 운동 등에 나서며 본인의 이름을 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김병량이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이재명과 김병량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이재명은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분당 파크뷰 아파트의 개발사 대표 홍 회장을 위해 김병량 시장이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대가로 분양 특혜 등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은 성남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을 끌어모아 부당 용도 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일명 공대위라는 단체를 조직하고서 김병량을 압박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성남 정치판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오던 이재명은 차기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현직 시장인 김병량을 저격하고 나선 걸로 보입니다. 김병량 퇴진운동을 벌였죠. 이 일을 계기로 이재명과 김병량은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가며 원수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로 성남시장 선거가 있던 해 김병량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며 한창 바쁘던 시기 이재명이 물밑에서 움직입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공작을 벌인 겁니다. 2002년 5월 10일 이재명은 본인의 사무실에서 KBS 추적 60분의 최초로 PD를 만납니다. 최 PD는 당시 분당 파크뷰 용도 변경과 관련한 의혹을 취재하고 있었는데요. 이 의혹을 주도적으로 띄워왔던 게 이재명이었다 보니 둘은 협업을 하는 관계였습니다. 김병량 시장을 직접 취재하고 싶었던 최 PD는 머리를 굴리는데요. 검찰청이라고 하고서 전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이에 이재명은 그렇게 해보자며 그러면 통화가 될 거라고 얘기했죠. 사기를 치는 일이다 보니 불안했던 최 PD는 괜찮을까요? 라며 망설이는데요. 이에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 연락이 될 거라고 별일 있겠냐며 최 PD를 설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은 수원지검의 서검사라고 있다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거라고 서검사인 척하고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최 PD는 김병량 시장 측에 서검사인 척 전화를 겁니다.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확인할 내용들이 있다며 시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상세하게 말해달라면서요. 최 PD와 김병량 시장의 통화는 이재명이 바로 옆에서 실시간으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김병량의 답변을 들으며 최 PD에게 메모를 건네 특정 질문을 지시했습니다. 김병량이 본인의 유도신문에 넘어와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면 최 PD에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사인을 보내기도 했죠. 최 PD가 시장을 도와주려는 검사인 척 전화를 해서 이재명 코치에 따라 그가 원하는 답변들을 끌어내 녹음한 겁니다. 이재명과 달리 최 PD는 이런 사기 범죄 행위에 부담을 느꼈던 걸로 보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이재명은 최 PD에게 통화 녹음 테이프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최 PD는 난색을 표하며 거절했죠. 녹음 테이프를 방송에 내보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사칭해서 불법적인 유도신문을 한 녹취인이 당연합니다. 이에 이재명은 또 한 번 범죄자의 꾀를 냅니다. 문제의 녹음 테이프를 이재명 본인이 익명의 제3자로부터 받은 제보라고 하적합니다. 이재명이 제보를 받아서 이걸 최 PD에게 넘긴 걸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림을 짠 겁니다. 이를 위해 나흘 후 이재명은 한 다방에서 최 PD에게 제보를 하는 척 녹음 테이프를 건네는 사진까지 찍습니다. 얼굴을 가리고서요. 정말 치밀하죠. 그렇게 5월 18일 성남시장 선거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 KBS 추적 60분은 김병량 시장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방영합니다. 그리고 닷새 후 이재명은 이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며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김병량 시장은 큰 위기에 빠졌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재명이 공범 최 PD를 배신한 겁니다.
최 PD에 따르면 원래 녹음 테이프는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데요. 최 PD가 사기 전화를 건 장본인이만큼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범이자 자신의 지시에 따라 김병량 시장을 유도신문한 최 PD를 배신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테이프를 공개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김병량 시장은 이 공작의 배후에 이재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김 시장은 즉각 반발했죠. 해당 테이프는 검사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녹취한 것이라며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냐며 강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이재명의 그 파렴치한 범죄자적 면모가 드러납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김병량 시장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해버립니다. 자기는 제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오히려 김병량 시장이 허위사실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의 뻔뻔함이죠. 이 사건으로 김병량 성남시장은 결국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검사 사칭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죠. 7월 이재명이 구속됩니다. 공범 최 PD는 처음에는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지만 당시 통화 현장에 있었던 동료 카메라맨, 오디오맨이 검찰에게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는 걸 알게 된 후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이재명이 사칭할 검사의 이름을 알려줬고 통화 중 메모지로 질문사항을 지시하는 등 코치를 냈다고 진술했죠. 이재명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끝까지 우겼지만 1심, 2심, 3심 재판 모두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재명은 무고와 검사 사칭으로 대법원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의 인생 첫 전과였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구속까지 당했건만 이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입니다. 성남의 참여연대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성남 정치판을 주름잡습니다. 이 시기 음주운전으로 전과 2범이 되고 성남의회에서 폭동을 일으켜 전과 3범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남을 먹겠다는 그 야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006년 지선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 2008년 총선 성남 분당갑에 출마했다가 낙선, 그리고 마침내 2010년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당선됩니다. 2014년에는 재선에도 성공하죠. 이후 각종 퍼주기 정책들을 앞세워 포퓰리즘 행보에 나섰던 이재명은 상대 진영에 대한 폭언과 막말로 좌파 진영에서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빠른 속도로 인지도를 올려갑니다. 그렇게 2018년 무려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는 토론 중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에 이재명은 누명이라고 주장했죠. 자기 사무실에서 그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계속 이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공범자인 최 PD가 모든 걸 자백했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인정했는데도 말입니다. 이재명은 최 PD가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고소를 취하받고 KBS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고서 그 대가로 이재명 자신을 주범으로 몬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최 PD는 최근 이 사건에서 뻗어나온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 이재명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다 치면은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영화 타짜의 한 장면. 조폭 곽철용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그 파렴치한 삶을 마치 대단한 업적처럼 포장해서 떠들어대죠. 이재명에 대한 법원 판결문과 그에 대한 여러 범죄 혐의 관련 기록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재명의 변명을 살펴보다가 문득 떠오른 장면입니다. 지금 이재명 본인이 뭉개고 있는 여러 의혹과 재판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그는 확정된 것만 전과 4범의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첫 전과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내죠. 만 38세의 변호사이자 시민단체 운동가 이재명. 그는 권력자가 되고 싶어서 성남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기록에 드러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이런 짓을 함에 있어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이용한 공범자마저 아무렇지 않게 배신하고 희생시켰으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적대하기까지 했죠. 반성은커녕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치의 시발점이자 정과의 시발점. 이 사건을 보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보입니다. 그는 범죄자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죄가 들통났는데도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 1심, 2심, 3심 모든 재판에 의해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는데도 끝까지 누명을 썼다고 우길 수 있는 사람. 그런 뻔뻔한 범죄자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성남을 가지고 싶었던 이재명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성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삼켰고 민주당을 삼켰습니다. 이제 그는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좌파니 우파니 정책이니 정치 철학이니 다 집어치우고 물어봅시다. 이런 사람이 좋은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진심으로 범죄자 이재명의 시대가 두렵습니다. 우원재였습니다.